안녕하세요. 창원중앙고 2019년 기출문제 2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저랑 같이 해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보기 중 집합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이 집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 그리고 디귿은 우리가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리을 같은 우리나라에서 높은 산의 모임, 높다라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니까 집합이라고 볼 수 없지. 그리고 0에 가까운, 가깝다라는 말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건 기역, 니은, 디귿 3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삼지창과 우리가 이지창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삼지창은 우리가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지창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면 1번에서는 가운데가 삼지창이니까 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는 건데, 집합 A가 우리가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집합에 있는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4개 중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서는 이지창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집합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합의 원소인 B가 A 안에도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건데, 자, 이 4명 중에서 B만 적혀 있는 애는 없지. 그래서 우리가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우리가 여기 이지창이라는 건 우리가 이쪽을 집합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이 집합의 멤버인 A랑 B가 집합 A에도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A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B는 나머지 것들 중에서 있지가 않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우리가 여기 삼지창이니까 여기 있는 친구를 원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4명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친구가 이쪽에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4번은 이 친구가 A의 원소라고 볼 수 있어서 4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우리가 A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고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교집합에 3이랑 5가 들어가고 A의 원소가 1, 3, 5, 7이기 때문에 나머지 1과 7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집합 B가 될 수 있는 것을 물어봤는데, 그러면 집합 B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과 5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가 1과 7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지 중에서 1과 7을 포함하는 건 다 제끼면 되는 거거든. 그리고 3과 5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제끼면 정답은 몇 번만 남냐면 5번만 남아.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들의 모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지? 자, 그랬을 때 A 차집합 B가 우리가 A에만 속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1, 4, 7을 적어주고, B 차집합 A는 우리가 B에만 속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2, 8을 넣어줘. 그리고 합집합의 여집합에는 6, 9, 10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남아있는 원소가 뭐가 있냐면 3이랑 5가 남았어. 자, 3이랑 5가 남았는데 이 3이랑 5가 바로 교집합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문제에서도 교집합의 원소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3 더하기 5로 계산해서 8이니까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은 5번 문제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느 학급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집합의 원소는 30개라고 볼 수 있어. 자, 여기서 우리가 야구랑 축구의 선호도를 조사한다라고 했으니까 야구를 집합 A라고 하고, 그 다음 축구를 집합 B라고 하면, 자, 여기서 NA가 15, 그 다음 NB가 25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자, 그리고 야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2명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적냐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집합이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거니까 교집합,
그리고 축구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바로 2명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 집합은 뭐랑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거든. 자, 전체가 30명이기 때문에 합집합이 아닌 영역이 2명이라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우리가 28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때 문제에서 야구만 좋아한다고 대답한 학생인데, 자, 그 집합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A 차집합 B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럼 우리가 집합을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자, 일단 우리가 NA가 15, 그 다음 NB가 25, 그 다음 우리가 합집합이 28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교집합의 원소를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구하냐면 A와 B의 합집합은 우리가 NA15에서 NB25를 더한 다음에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를 빼면 돼. 자, 근데 15랑 25를 더한 게 40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집합의 원소는 12명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12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A의 전체가 15명이라서 야구만 좋아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3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은 6번이야.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명제 중 여기 참인 걸 물어봤거든.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참인 걸 골라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해볼 필요가 없고 그 명제에 여기 참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x가 0보다 크면 절대값 x는 x다. 자, 절대값 x가 그대로 x가 나왔다는 말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겠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참인지를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0보다 큰지를 확인해보면 돼.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다음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명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명제의 역은 제곱한 게 크다고 해서 x가 더 큰가? 라는 건데, 자,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지. 왜냐하면 음수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번은 여기 참이라고 볼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y랑 같다라는 말이 x 플러스 y가 0이라는 말이겠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라는 말은 우리가 x 플러스 y가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가 0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영명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이거나 이거라고 했을 때 합쪽이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4번, 자, 우리가 여기서 x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우리가 둘이 부호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xy가 실수이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xy가 임의의 실수값을 가진다고 해서 x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아니니까 이것도 여기 성립하는 건 아닐 거야. 자, 근데 5번 한번 봐봐. 자, 5번에서는 우리가 합이 양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뭐라고 볼 수 있겠어? 양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여기 참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정답은 우리가 5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들어가 볼게. 자, 7번에서는 낙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P이면 낙Q이다가 참이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생각하면 집합 P가 집합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 자, 근데 이 조건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조건이 바로 어떤 뜻이냐면 P와 Q가 서로소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거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집합 P가 이렇게 그려지고 집합 Q가 이렇게 그려져.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교집합이 만약에 공집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P는 우리가 Q의 여집합을 생각해 봤을 때, Q가 아닌 영역을 생각해 봤을 때 P는 이 빨간 영역에 쏙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와 Q가 서로 소면 우리가 P가 Q가 아닌 영역에 들어간다. 혹은 우리가 Q가 P가 아닌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어쨌든 문제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집합이 서로소인 걸 찾으면 되겠지. 정답은 우리가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8번에서는 우리가 정의역이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함수 f와 g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어야 하는데, 자, 같은 함수가 되려면 우리가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f 루트 2랑 g 루트 2가 같아야 되니까, 자, 우리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1이고 g 루트 2는 a 루트 2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루트 2에서의 함수값도 같아야 되겠지. 자, 마이너스 루트 2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f에서도 우리가 1이고,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도
마이너스 A 루트 2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럼 우리가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하면 되는데 변변 더해주면 2B가 2가 돼서 우리가 B의 값은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A는 0이라고 볼 수 있으니 A 더하기 B는 우리가 1이라고 볼 수 있겠지?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9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에서는 x라는 집합이 1, 2, 3, 4, 5인데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f 2019의 1을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f1부터 시작해서 f 합성 f1, F 3개 합성 1, F 4개 합성 1 이렇게 우리가 가면서 우리가 규칙성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F1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F1은 3이죠. 자, 그 다음 F 합성 F1을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가 F1이 3이기 때문에 다시 3에서의 함수값은 얼마? 2. 자, 그 다음 우리가 3개가 합성됐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2개 합성값이 2니까 우리가 2에서의 함수값 확인해 보면 되겠지. 자, 이거는 5.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번에 4개 합성을 해보면, 자, 4개 합성을 해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3개 합성한 게 5니까 우리가 여기서 F5만 계산을 하면 되겠지? 이제 F5는 다시 1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6개 합성하면 다시 우리가 3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F1의 값은 5개, 우리가 여기서 4개의 값이 우리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 여기 F1, F2 1, F3 1, F4 1. 그리고 F51부터는 우리가 다시 3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4개의 값이 3, 2, 5, 1이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라는 규칙을 가진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2019번 합성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면 2019를 우리가 4로 나눠보시면 되겠지? 그럼 우리가 506만큼 몫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우리가 3이 돼. 그럼 결국 F2019의 1은 우리가 뭐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냐면 F3의 1과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F3의 1은 우리가 얼마랑 똑같냐면 우리가 5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얼마? 5번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서는 집합 x가 1부터 7까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합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a라는 집합과 흰색으로, 자, A라는 집합과 그 다음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일단 가족권에서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개라고 되어 있어. 자, 그리고 다조건이 중요한데 우리가 A의 모든 원소의 곱이 B의 모든 원소의 곱과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근데 어차피 우리가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여기 있는 영역의 원소들의 곱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B 원소의 곱은 여기 있는 영역들의 원소들의 곱을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교집합에 있는 원소는 A에도 속해 있고 B에도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곱이 서로 같다라는 조건에는 영향을 안 미치거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A 차집합 B 부분과 B 차집합 A 부분은 어떤 원소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조건을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A의 모든 원소의 곱과 B의 모든 원소의 곱이 같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 A 차집합 B에 들어가는 원소와 B 차집합 A에 들어가는 원소의 곱이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곱과 여기 들어가는 원소의 곱이 우리가 서로 같게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가 대체 어떻게 곱을 한 게 우리가 서로 같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2랑 6을 생각해보고 그것과 같은 값을 가지는 3과 4를 떠올려 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2와 6과 3과 4를 우리가 각각의 차집합에 우리가 집어넣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집합에는 우리가 2개의 원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자, 근데 2개의 원소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2, 6과 3, 4는 우리가 적합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조합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교집합에 2개가 들어가면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이려면 각각의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총 3개가 돼야 돼. 3개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어떤 조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조합도 가능하겠지.
우리가 한쪽에는 2 곱하기 3을 넣고 다른 한쪽에는 6만 넣는 거야. 그럼 우리가 곱이 어떻게 써?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딱 이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교집합에는 우리가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든 원소의 합이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수를 2개 최대한 때려 박으면 된다 이 말이야. 7과 5를 교집합에 딱 넣었다 하면 이때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2랑 3, 그리고 6, 그리고 7이랑 5 이렇게 우리가 더해주시면 우리가 이거는 다 더했을 때 우리가 23이라고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그 다음은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1번에서는 일단 x라는 집합이 1부터 2까지인데 우리가 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어. 자, f가 2차 함수인데 일단 우리가 절편이 이번에도 선생님이 흰색으로 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지. 자, 그리고 우리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가 1부터 2까지는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잖아. 자,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와 x축,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 역함수도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 자, 그럼 선생님이 좌표평면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1, 2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여기도 y값도 1, 2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자, 일단 2차 함수를 먼저 그리면 저기는 2차 함수는 1,0을 지나고 그 다음 동시에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에서의 함수값은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돼서 우리가 딱 2가 나와. 그래서 2,1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준 게 바로 fx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가 x축, x는 2로 둘러싸인 여기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바로 9분의 8이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역함수. 자, 역함수라는 건 y는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시켜준 우리가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 그래프와 fx,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물어본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까 이 흰색 부분이 9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우리가 9분의 8이라고 볼 수 있고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4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에서 9분의 8의 몇 배? 2배를 우리가 빼주면 바로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는 9분의 36이고 뒤에 거는 9분의 16이니까 빼면 9분의 20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B가 양수고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까지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직선은 방정식을 어떻게 세운다라고 했냐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렇게 세운다라고 했거든. 근데 이 직선이 2,1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분의 2 더하기 B분의 1이 1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A 더하기 2B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a 더하기 2b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있는 식에서 양변에 우리가 ab를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좌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약분돼서 2b, 그 다음 b가 약분돼서 a. 이게 우리가 ab랑 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럼 결국 우리가 a 더하기 2b의 최소값을 물어봤다라는 건 ab의 곱의 최대값을 물어봤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합이 주어졌고 곱의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해내면 되는 거거든. 자, 우리가 a분의 2가 있고 b분의 1이 있는데 얘네 둘의 합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2 루트 둘이 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루트 AB분의 2 루트 2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변에 루트 AB를 곱해주면 루트 AB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2 루트 2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양변을 우리가 제곱해주면 AB는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A 플러스 2B의 최소값은 AB의 최소값인 8.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1번에서는 다음 명제의 부정이 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 명제의 부정을 먼저 적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부정을 할 때는 어떤이라는 말이 뭘로 바뀌냐면 모든으로 바뀌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조건이 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 즉 다시 말해서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주어진 명제의 부정이라고 볼 수 있어. 자, 근데 지금처럼 우리가 최고차항 계수가 이런 미정계수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이 x제곱의 계수, 즉 최고차항의 계수가 0이 되는 경우랑 0이 아닌 경우로 우리가 케이스를 분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 번째 a가 1인 경우랑 a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먼저 a가 1인 경우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a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2가 0보다 크다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x가 어떤 값을 가지든 간에 우리가 조건은 항상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명제의 부정이 참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 값은 일단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a가 1이 아니라고 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식은 우리가 2차 함수를 생각해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x축보다 위쪽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냐면 아래로 볼록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야. 자, 아래로 볼록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서 x축과 만나선 안 돼야 될 거 아니야. x축과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이 0 되는 x값이 존재하지 말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반의 제곱 a-1의 제곱에서 ac 그러니까 a-1과 -a 플러스 3의 곱을 우리가 뺀 게 0보다 어때야 되겠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자, a-1로 묶어주면 a-1에서 -a 더하기 3을 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a-4라고 볼 수 있어. 이게 0보다 작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a-1이 0보다 크다도 a가 1보다 크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네 둘의 공통 범위를 생각하면 그냥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를 합쳐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뭐라고 하면 되냐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2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2번에서는 일단 P라는 조건을 간단히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P라는 조건이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죠. 자, 이걸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1, 2, 그 다음 우리가 이쪽은 마이너스 4 플러스 3 이렇게 하면 우리가 4와 마이너스 2분의 3의 바깥 범위가 됩니다. 즉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Q라는 조건을 살펴보면 Q라는 조건은 4x 플러스 2가 7보다 크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2를 넘겨보면 4x가 5보다 크고 그래서 x가 4분의 5보다 크다라는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R은 x가 k보다 크다라는 조건인데 자, 여기서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P이면 R이다가 참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면 R이면 Q이다가 참이다라고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조건의 진리집합을 P, R, Q라고 나타내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한번 나타내면 우리가 수직선에서 집합 P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아니면 4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포함관계 안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 자, 문제에서는 자연수 x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P 조건에서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조건은 우리가 그냥 제외를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에서도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는 우리가 따지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가 x가 4보다 크다 이 조건을 우리가 나타낸 게 바로 집합 P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우리가 집합 R은 K보다 크다라는 조건인데 이게 우리가 P라는 집합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K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Q는 또 R을 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Q의 범위가 4분의 5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4분의 5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품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K의 값은 우리가 2, 3, 4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답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자, 우리가 AB 길이가 3이고 AC 길이가 6루트 2,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변의 사이각이 45도인 삼각형 ABC가 있어. 자, 지금 두 변의 길이와 우리가 끼인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자, 우리가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처럼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2분의 1 두 변의 길이 곱하고 사인 끼인각 45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사인 45도가 기억이 안 나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인 45도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삼각비라는 단원을 배울 때 우리가 외웠었던 값이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잘 기억을 해보면 될 거야. 사인 45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2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2를 약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9라는 값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때 우리가 지금 dp 길이 제곱 더하기 pe 길이 제곱이 최소를 가질 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 자, 내가 만약에 dp 길이를 x라고 설정을 하고 그다음 pe 길이를 y라고 설정을 했다고 쳐. 자,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두 파트로 나누어 보는데 A에서 P를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서 나타내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으로 우리가 파트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 그럼 첫 번째 파트는 일단 밑변을 3이라고 보고, 그 다음 우리가 높이를 x라고 보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파트는 2분의 1 곱하기 6루트 2 곱하기 y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합은 우리가 아까 구했던 ABC 삼각형 넓이 9랑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지금처럼 x와 y에 관한 1차 결합과 그러니까 x와 y에 관한 1차 결합을 주고 그 다음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될 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물어보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분의 3x 더하기 3루트 2y의 제곱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우리가 4분의 9 더하기 3루트 2를 제곱하면 18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값이 9로 확정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 최소값,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최소를 가질 때가 언제냐, 즉 코시-슈바르츠에서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냐라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자, 등호 성립 조건은 우리가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을 때라고 배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분의 3분의 x와 3루트 2분의 y가 같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크로스로 곱해주면 3루트 2x랑 우리가 2분의 3y가 같을 때라고 보면 되겠지? 양변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y가 얼마일 때냐면 우리가 2루트 2x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이쪽 조건에 대입을 해보면 정확하게 x랑 y가 얼마일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대입을 하면 y자리 2루트 2x를 대입하면 2분의 3x 플러스 그 다음 12x는 9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27x가 9일 때니까 양변에 27분의 2를 곱하면 x가 3분의 2일 때라고 볼 수 있거든. 즉 우리가 여기서 그림에서 여기 있는 값이 3분의 2일 때 문제에서는 BDP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다 이 말이야.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BD의 길이를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거든. 이때 우리가 그 어떤 보조선을 추가를 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추가를 해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게 여기에서 이쪽이 45도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1대 1대 루트 2라는 비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길이는 6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길이가 6이라서 여기 있는 길이는 3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대로 닮은 비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BD 길이를 내가 만약에 아니야, 미지수로 설정하지 말고 바로 하자. 선분 BD 길이일 때 우리가 3이 우리가 3분의 2 대 6과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사용하면 6 곱하기 BD의 길이가 2랑 같아야 돼서 우리가 BD의 길이는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BDP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자, 우리가 BD 길이가 3분의 1이고 그 다음 높이가 3분의 2,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1까지 계산해서 우리는 9분의 1이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4번에서는 일단 fx를 절대값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줘야 되겠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k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 마이너스 k 플러스 1x 그 다음 플러스 k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1을 기준으로 우리가 둘 다 1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는데, 자, 이때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리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기울기의 곱이 어떻게 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즉 우리가 두 기울기의 부호만 같으면 1대1 대응이 자동적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k-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 범위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가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형 5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형 5번에서는 지금 역함수가 필요한데, 자, 역함수는 우리가 직접 구해보면 기울기는 역수가 될 거고 원함수는 0,b를 지나니까 역함수는 b,0을 지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자, 근데 우리가 역함수를 한 번 더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x 자리에 다시 한번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면 a제곱분의 1x 그다음 마이너스 a제곱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 얼마랑 같아야 되냐면 4랑 같아야 되고, 그다음 이 부분이 뭐랑 같아야 되냐면 2랑 같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먼저 첫 번째 a제곱분의 1이 4라는 것부터 양변을 역수치하면 a제곱이 4분의 1인데 이걸 우리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a가 2분의 1인 경우, 자, a가 2분의 1이면 우리가 여기에서 2가 되는 파트를, 상수항 파트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b 이게 2가 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6b는 2가 되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거든. 자, 근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문제에서 이 fx라는 1차 함수가 2,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y절편이 음수고 그 다음 우리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된 직선을 그려보면 돼. 근데 이 직선은 우리가 2, 4분면을 지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1번 케이스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상수항 파트를 계산해 봤을 때 마이너스 4b 그 다음 플러스 2b가 2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2b는 2니까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우리가 y절편이 음수이면서 기울기도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서 우리가 2, 4분면을 지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선 f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워주시면 된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서술형 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6번에서는 우리가 이 fx라는 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a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우리가 그대로 부호 변화 없이 x-a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x가 a보다 작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 x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일단 우리가 둘 다 플러스 2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냐면 0과 a를 우리가 절편으로 가지면서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따라가고, 그 다음 우리가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거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할 때 뒤에 플러스 2가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x축이 얼마로 바뀌냐면 우리가 y는 2로 바뀌고 x축은 요쯤 생기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0이 되고 여기가 바로 a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1번 문제에서는 f 합성 fx가 2가 되는 x값이 4개가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물어봤어.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fx를 간단하게 t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먼저 ft가 2가 되는 t의 값을 먼저 생각해 보는데 그게 당연히 0이랑 a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fx가 0 또는 a가 되는 x값의 개수를 살펴봐야 돼. 자, 우리가 fx랑 y는 0의 교점은 몇 개가 나오는 거냐면 당연히 여기 한 개가 나오고, 나 y는 a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교점의 개수가 총 3개가 되어야 하니 우리가 당연히 요렇게 그려져서 우리가 3개가 돼서 우리가 y는 0과의 교점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되어야 하겠지? 그럼 얘가 바로 a가 돼야 되니까 a는 기본적으로 2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 가운데가 어디냐면 2분의 a 2분의 a인데, 이 2분의 a에서의 함수값은 얼마냐면 2분의 a를 딱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2가 되거든. 즉 우리가 a는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더하기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고, 그 다음 이쪽 파트 부등식을 풀어보면 양변에 4를 곱했을 때 4a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a제곱 더하기 4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건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뭐와 뭐의 사이범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보다 작은 범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계산을 잘못했는데 아까 2분의 a에서의 함수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2가 돼야 되고, 그래서 a의 범위도 2보다 크고 4분의 a제곱 플러스 2보다 작아야 돼. 자, 그때 a가 4분의 a제곱 플러스 2보다 작은 범위는 양변에 4를 곱해서 4a가 a제곱 플러스 8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넘겼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0보다 큰 범위를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판별식을 확인해보면 반의 제곱 4에서 ac를 뺀 게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그럼 공통범위는 그냥 a가 뭐보다 크면 돼? 2보다 크기만 하면 만족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1번의 정답은 a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겠지.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2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2번 문제에서는 방정식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의 합,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양의 실근의 합이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9 플러스 루트 13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y는 a,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y는 a를 그었을 때 이 교점 3개의 x값의 합이 우리가 2분의 1의 9 플러스 루트 13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겠지.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2분의 a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두 지점의 우리가 합은 우리가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가운데 2분의 a의 2배, 그래서 a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결국은 우리가 요쪽 조금 완전 다른 색깔로 해볼까? 노란색으로 하자. 요쪽 점의 x좌표만 우리가 딱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저기 있는 점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2차식이 우리가 a가 되는 x값이라고 볼 수 있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ax에 우리가 a를 넘겨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럼 얘가 성립하는 x값 중 우리가 지금 2분의 a보다 큰 점의 x좌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근의 공식을 써야 되고, 이게 x는 2분의 a 플러스 부분을 얘기하는 거겠지? 루트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x값과 나머지 두 개의 합이 a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의 합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2분의 1의 9 플러스 루트 13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직접 더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우리가 3a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8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우리가 2분의 1의 9 플러스 루트 13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양변을 우리가 2를 날려보내고 대충 우리가 a값 생각해보면 a가 유리수기 때문에 3a가 9가 되는 a값이 3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근호한의 값이 어떻게 되냐면 9 플러스 12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돼서 루트한이 딱 13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a값은 우리가 3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까지 창원중앙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뭐 서술형 3번이라든지 서술형 6번, 그리고 객관식에서도 우리가 뭐 원소의 곱을 이용한 집합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나만 못 푼다라기보다는 다른 친구들도 많이 못 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못 푼다라고 해서 너무 실망할 게 아니고,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음부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그냥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심리적인 혼동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설을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